안녕하세요. 압축일기 33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총균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저자께서는 그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을 가르치시고 이제 쓸개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뉴기니라는 섬에서 그 새를 관찰하고 그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50세 정도가 되셨을 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에서 쓸개를 가르치고 그 새를 관찰하는 걸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의 현황과 그런 것들을 그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걸 풀어내는 책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균쇠는 좀 두꺼운 책인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역사가 종족마다 다르게 진행된 이유는 환경의 차이이고 종족 간의 생물학적인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 책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1만 3천 년간의 인류 역사를 정리해 주신 책인데, 이분이 그 뉴기니라고 하는 섬 나라에서 새를 관찰하는 일을 하시고 좀 오랜 시간, 또 그 연중에 오랜 시간을 머물고 하시는데, 거기 정치인인 얄리라고 하는 친구가 다가와서, 왜 너희 서양인들은 뭐 그 철제 도끼라든지 성냥이라든지 뭐 의약품이든지 뭐 콜라라든지 우산 같은 것들을 먼저 개발했는데, 왜 우리는 그때 너희가 그런 걸 가져올 때까지 그냥 아직 부족 사회고 돌도끼 같은 걸 쓰고, 왜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기술적인 차이가 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처음 받았을 때는 대답을 못 하셨다가 이 책으로 대신한다 하시면서,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앞부분 중에 그 대형 포유류의 멸종에 대한 내용을 좀 보다가 좀 인상 깊어서 이 내용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기니에는 45kg 이상 되는 그 45kg의 캥거루 정도의 포유류가 가장 크고, 그보다 커다란 대형 그 동물들은 모두 멸종을 했어요. 그런데 멸종된 시기가 인간이 대륙에서 그 인간이 없던 섬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들어온 거의 직후에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종한 이유가 인간이 직접 사냥을 해서 그 식량으로 쓴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들부를 일으켜서 뭐 이제 그 목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그 환경이 그 개량되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이제 멸종이 되었다, 이런 두 가지 그 직접적 간접적인 원인을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의 인간이 들어간 직후에 멸종을 한 걸 보니,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인간이 이 대형 포유류, 대형 파충류, 대형 조류, 이런 동물들을 멸종을 시킨 것에 조금 더 그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는 자이언트 캥거루라고 해서 굉장히 큰 캥거루도 있고, 그 코뿔소를 닮은 그 디프로토돈이라고 하는 그 대형 유대류도 있었고, 유대류에 속하는 표범이라든지, 그리고 180kg 정도 되는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새, 1톤에 버금가는 도마뱀, 자이언트 비단뱀, 악어 등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인간 사냥꾼이 없는 환경에서 수백만 년간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인간 사냥꾼에 대한 그런 적응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살게 되어서, 왜 인간이 그냥 보기에는 뭐 이빨이 뾰족한 것도 아니고 몸집이 큰 것도 아니다 보니, 이런 대형 포유류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의 천적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파고스 섬이나 남극의 동물들이 거의 구제불능일 정도로 온순한데, 이 동물들은 자연보호 론자들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해서 멸종을 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는 좀 유명한데요. 인간의 도래가 거의 멸종을 일으켰다. 뉴질랜드 섬의 그 날지 못하는 대형 조류인 모아라든지, 마다가스카르의 거대 원숭이,
하와이에 날지 못하는 거위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인간으로 인해서 이런 동물들이 좀 멸종이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슬픈 감정도 들고, 인간이 정말 똑똑한 게 맞나, 똑똑하긴 한데 좀 이기적이진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의 그 저자께서 이 책을 쓰신 이유가 현 세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고요.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범세계적인 행동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쓰신 건데,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 동물의 멸종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긍정학원. 난 참 행복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요롭다. 그리고 저의 학원. 나는 2031년 1월 1일 100억 부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행복하게 산다.